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공을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삶을 이어가지만 우리의 삶은 제자리 걸음, 아니,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번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과 성공을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나비 효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비 효과는 나비의 하찮은 날개짓의 변화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비 효과를 비춰봅시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오히려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인생의 자동 사냥 같은 기능입니다. 물론 습관으로 만들기까지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겠죠.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봅시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새벽마다 조깅을 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 치죠. 처음 하루 이틀은 할만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미라클 모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뿌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3일, 4일, 일주일 지속하다 보면 머리와 몸에서 피곤과 귀찮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1차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속하다 보면 어느샌가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새벽에 조깅하는 게 점점 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삶의 자동사냥, 즉 습관의 시작이란 겁니다. 책을 읽는다든지 글을 쓰는 이런 작지만 좋은 습관부터 퇴근 후 맥주 한 잔과 같은 다소 부정적인 습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소한 습관이 하나, 둘 쌓이게 되면 긍정적인 습관은 자기 발전이라는 변화를 가져오며 반대로 부정적 습관은 자기 파괴라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매일 1시간씩 글을 쓰는 습관이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글을 쓰는 습관은 우리에게 글쓰기 능력을 키워줄 수 있겠죠. 이 능력을 바탕으로 책을 써볼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우리가 쇼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 쇼핑의 빈도와 양이 점점 커져가며 카드빚이 쌓이고 결국 대출까지 하게 되어 빚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습관이란 건 복리로 서서히 늘어가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습관을 쌓고 나쁜 습관은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습관은 크게 4가지 법칙으로 나누어 설명 가능합니다. 그 4가지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명하게 만들어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하기 쉽게 만들어라,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그럼 반대로 나쁜 습관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습관을 만드는 4가지 법칙을 뒤집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하지 않게 만들어라,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 4가지의 법칙에 대해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법칙, 분명하게 만들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해지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지식을 쌓기 위해 여러 행동들을 습관으로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문턱이 바로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책 읽는 습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행동에 대해 명확히 하는 걸 정했습니다. 저는 항상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출근 전 2시간 동안 독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습관을 만들 행위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려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을 갈 거야 보다는 나는 퇴근 후에 퍼스트짐에서 운동을 할 거야. 교양을 기르기 위해 나는 책을 읽을 거야 보다는 나는 출근 전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나의 방 안에서 책을 읽을 거야 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일 수 있겠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하지만 이런 말은 거의 지켜지지 않죠. 설령 우리가 진짜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했을지언정 머릿속에는 금방 지워집니다. 하지만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쯤에 시간 되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
라고 한다면 이는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 약속이라는 개념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행동과 습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와의 약속입니다. 나는 저녁 8시에 A마트에서 독서할 거야. 같은 말은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 해야 할 것 같은 동기를 내어줍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습관 뒤에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습관을 덧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마다 30분 걷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30분 걷고 난 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습관 하나를 편승시켜 보자는 겁니다. 30분 걷고 집에 돌아간 뒤에 10분 동안 독서를 할 거야. 같이 말이죠. 그리고 하고 싶은 습관을 눈에 보이는 데에 두세요. 몸이 1000냥이라고 하면 그 중에 눈은 900냥이란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우리 사람은 시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독서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책이 들어갈 만한 가방을 사고 항상 가방에 읽을 책을 담고 다닙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기다릴 때나 화장실에서나 문득 책에 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독서를 습관들이고 싶으시면 어딜 가든 책을 들고 다녀보세요. 러닝을 습관화하고 싶으시다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수 있게 운동복을 입고 다녀보세요. 가계부 쓰는 습관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펜과 가계부를 눈앞에 배치시켜보세요.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지금까지의 행동을 모두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하지 않게 하세요. 퇴근 후에 집에서 술을 먹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일단 주변에 술부터 다 치우세요. 유튜브로 시간 때우는 습관을 고치고 싶으시면 일단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인터넷 쇼핑으로 과소비하는 습관이 있으시면 일단 쿠팡 앱을 삭제하세요. 물론 처음에는 제대로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뇌에 각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날 순 없죠. 하지만 그 생각을 눈앞에 보이는 걸 없애는 것만으로도 줄여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법칙은 매력적으로 만들기입니다. 습관을 언제 어디서 할지 분명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만들 습관에 대해 매력을 찾아낼 단계입니다. 요새 도파민에 대해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발생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행복감을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거나 할 때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 만족감 같은 것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이죠. 근데 이 도파민이란 물질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하려고 할 때 분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할 때보다는 하려고 로그인 할 때 분비되는 거죠. 습관을 들이기 위해 이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독서를 하고 나서 롤 한 판 한다 라든지 레그 프레스 한 세트를 하고 쇼츠를 하나 본다든지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들이고 싶은 습관과 연관된 사람들이 많은 환경을 만들면 좋아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모두가 예스라고 하는 사이에서 노라고 하기 참 힘들죠. 이게 본능적으로 사회성을 중요시하는 동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회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행동을 매력적으로 만드냐? 바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독서를 하고 싶다면 독서 동아리 같은 비슷한 부류에 머물고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 동아리 같은 곳에 가는 거죠. 직접 가지 않아도 좋아요. 네이버 카페라든지 밴드를 활용해도 좋겠죠. 그럼 나쁜 습관을 버릴 땐 어떨까요? 당연히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면 되겠죠. 그럼 나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매력적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살짝만 바꿔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는 혼수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를 끊고 싶다고 해봐요. 이때 혼수를 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해와 혼수를 하지 않았을 때의 이득을 봐보자고요. 혼수를 하면 다음날 숙취까지는 아니지만 괜시리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혼자 술에 안주에 살도 찔 거고요. 혹시나 꽤 많이 마셨다면 다음날 술이 덜 깨서 음주운전에 대한 걱정도 해야겠죠. 반대로 혼술을 안 했을 때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술과 안주에 쓸 돈도 아꼈고 건강도 챙겼잖아요. 술 먹고 해롱을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초라하게 혼자 앉아 술 마시는 자신을 제3자의 시선으로 지켜봐 봅시다. 초라하고 구차하지 않으신가요? 이 예시는 제 과거의 예시였습니다.
저 또한 이 방법으로 많이 고치기도 했고요. 우리의 작은 생각의 변화가 나쁜 습관과 중독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하기 쉽게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선 그 행동을 하기까지의 행위들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헬스장을 가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가는 길에 들려 운동하고 오는 것도 집에서 옷 갈아입고 헬스장 가는 과정을 생략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처럼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책을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북 리더기를 사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요. 책을 사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한 계획만 세워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운동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시작부터 2시간씩 운동하게 되면 금방 지치기 마련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분만 운동하겠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분이란 시간 동안 움직이는 건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 2분 운동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그때부터 4분, 8분, 12분 서서히 운동 시간을 늘려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기 쉽게 2분부터 시작해봅시다. 독서를 습관 들이자고 하면 하루 책 2페이지 읽기부터, 외국어 공부를 습관으로 하고자 하면 하루 2문장 공부를 먼저 시작해봅시다. 습관은 꾸준함의 결실입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기 어렵게 만들면 돼요. 스마트폰 만지는 습관을 고치고 싶으시다면 페이스 아이디나 지문인식 말고 난잡한 비밀번호로 스마트폰 보안을 걸어 스마트폰을 열 때마다 비밀번호를 쳐서 어렵게 만들면 손이 덜 갑니다. TV 보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TV 코드를 뽑아놓고 리모컨 배터리를 빼놔서 TV를 볼 때면 항상 코드를 끼우고 리모컨에 배터리를 끼워야 되는 단계를 추가해보세요. 그 과정에 귀찮음이라는 조미료가 들어가서 평소보다 덜 보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 4번째 법칙은 만족스럽게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왜 항상 나쁜 습관 들이기는 쉬운데 좋은 습관은 몸에 배기 어려울까요? 대체로 나쁜 습관은 그 성과나 결과가 바로 드러나는 반면 좋은 습관은 그 경험치가 쌓여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지금 당장 도출되는 성과와 결과에 열광합니다. 음주 습관은 술을 먹고 금방 취기가 올라 잡생각을 날려주는 듯하고 게임은 지금 당장의 재미를 선사하죠. 하지만 공부, 다이어트, 독서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1개월, 2개월, 1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있어야 성과를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느림보같이 성과의 달콤함을 천천히 주는 좋은 습관에서 어떻게 만족감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좋은 습관을 달성했을 때 아주 작은, 진짜 아주 작은 보상을 내려주는 방법으로 만족감을 얻자는 겁니다. 하루에 영단어 10개 외우기를 목표로 습관을 들이고 있다고 합시다. 하루에 영단어 10개 외울 때마다 캘린더에 표시를 내보세요. 하루하루 X 표시가 쌓일 때마다 우리는 뿌듯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X 표시가 끊기지 않기를 바라서 더욱 하루에 영단어 10개를 외우기 위해 노력하겠죠. 하루하루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있다고 성공하는 느낌을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1에서 3법칙은 습관을 시작하기 위한 법칙이라면 지금 4법칙은 습관을 지속시키기 위한 법칙입니다. 하루하루 퀘스트를 달성하고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어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이는 우리가 숨쉬듯 당연한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죠. 불만족스럽게 만드시면 됩니다. 습관이란 게 무서운 점이 일단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습관을 버렸다고 해도 어느 순간 우리의 손에는 담배가 있을 수도 있고 컴퓨터에 앉아 자연스럽게 게임을 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식으로 불만족을 이끌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나쁜 습관을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씩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통해 나쁜 습관에 대한 브레이크를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나온 4가지 습관 들이는 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습관이란 게 정말 작디 작은 나비의 하찮은 날개짓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2번의 이 작은 날개짓이 나비의 비행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4가지 법칙을 통해
나쁜 습관은 줄이고 좋은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우리의 성공의 날개를 달아보는 건 어떨까요? 책을 통한 마음속 창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